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중간고사는 잘 쳤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번 주 9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의 이해 활용 9주차 수업으로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파이썬 모듈과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서 이번 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1차시로서요.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내장 모듈 그리고 외장 모듈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이제 모듈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간단한 코드였고 어떤 필요성, 어떤 목적이 굉장히 단순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존의 어떤 자료 없이 내장 함수 또는 이제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왔는데요. 사실 파이썬은 굉장히 파워풀한 언어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무언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기능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듈이란 것을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모듈의 개념은 여러 가지 변수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지니고 있는 집합체입니다. 미리 만들어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다른 언어를 따진본다면 뭐 C에서의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든지 또는 자바의 라이브러리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목적에 맞춰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변수하고 함수를 좀 활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듈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듈이 존재합니다. 우선 표준 모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외부 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모듈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모듈로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다른 파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듈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개발자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듈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우선 모듈을 가져와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모듈을 가져올 것인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모듈을 이제 본인이 작성하시는 코드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매스, 즉 수학과 관련되어진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만들어진 표준 모듈로서 매스라는 표준 모듈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import math라는 명령어를 치게 된다면은 표준 모듈로 있는 매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sin 값이 필요하다. 탄젠트 값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반올림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모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내장 모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략 한 200개가 넘는 모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문자열을 처리하는 모듈, 그리고 어떤 날짜, 시간, 그리고 십진수, 그리고 뭐 랜덤, 파일,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뭐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꼭 필요한 그 모듈만 몇 가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혹시 추가적인 모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모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능을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가 구현해 놓은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코드의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리 만들어진 모듈을 사용한다면은 코드를 재사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뭔가 클러스터링이 돼 있지 않다면, 기능별로 어떻게 묶여져 있지 않다면 어떠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이름 공간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능을 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걸 앞에서 이제 매스 모듈을 통해서 가져왔듯이 관련되어진 어떤 기능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둔다면은 코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했을 때 모든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일일이 다 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블럭을 조립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레고 블럭을 활용해서 집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코드가 간결해지고 그리고 기능은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그런 장점을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모듈을 활용했을 때, 모듈이란 건 결국에는 어떤 기능별로 만들어진 꾸러미인데, 특정 기능에 대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버전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모든 코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모듈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면 그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이 같이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그 장점을 가질 수도 있는 점이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포트를 사용해서 모듈을 가져오는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math라는 모듈이 이미 내장 모듈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import math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쳐준다면은 내장 모듈로 있는 math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현재 코드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앞에서 나왔던 sin 펑션이라든지 또는 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제곱을 파워라고 해가지고 승을 구하는, 뭐 2의 몇 승, 뭐 2의 10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파워 2하고 10 이렇게 준다면 2의 10승을 구하는 그런 함수의 호출이 될 것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정보가 있죠. 원주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14라는 값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부정확한 값입니다. 좀 더 긴 원주율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매스 모듈에는 이 파이라는 값이 이미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나오는 3.14, 1592, 점점점점 하는 이 값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매스 모듈로부터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스 모듈에는 이제 삼각함수, 제곱근, 뭐 로그 또는 수학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내장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한 모듈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은 dir이라는 내장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해당 모듈을 지칭을 하신다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r math라는 것을 명령어를 치시게 된다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들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암기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파이썬과 관련된 책자를 활용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듈과 그리고 모듈에 들어가 있는 함수, 기능들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듈을 통째로 가져온다는 개념이고요. 꼭 내가 하나의 모듈에서 모든 내용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임포트가 아닌 이제 from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하나의 모듈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만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것이 from이라는 구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from이라는 키워드를 치시고 그리고 가져올 모듈명, 예를 들어서 이제 math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의 리스트를 이제 뒤에 들어오는 import 다음에 작성을 해주신다면은 필요한 내용물만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밑에 코드에서 예제를 보죠. mass라는 모듈로부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sin 함수, tangent 함수, 그리고 flow 함수만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은 from mass, 그리고 import sin, tangent, flow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함수만 우리가 모듈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import하고 뭔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잠깐 앞에 페이지로 간다면은 우리가 임포트로 모듈을 가져온다면은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m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power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듈명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닷을 찍은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from 구문을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모듈명을 굳이 기입하시지 않더라도 함수에 대한 직접적인 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sin, tangent, flow를 그냥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좀 간편함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from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들 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from mass, 그 mass 모듈에서 import all, 이 곱하기가 이제 전체란 뜻이거든요.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고 기입하시면은 mass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들 그리고 모든 변수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그냥 import하고는 다르게 함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import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from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코드가 더 간결해서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장 모듈과 외장 모듈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내장 모듈과 외장 모듈을 모두 가져왔을 때 함수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모듈을 한꺼번에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중복되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from을 사용할 때는 함수 간의 이름에 중복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확장된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import mass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나왔던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죠? mass라는 모듈을 가져오는데 이 mass 모듈에서 들어가 있는 변수라든지 함수를 실행시킬 때는 원래 mass.점 하고 뭐 sin 그리고 mass.점 뭐 tangent 이런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는데 이 모듈의 이름이 mass 정도면은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좀 긴 이름의 모듈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을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as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 as 구문의 목적은 가져온 모듈에다가 내가 어떠한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즉 이제 mass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그냥 mass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my mass라는 이름으로 이 모듈을 사용할 거예요라고 이제 지칭하는 것이 as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신다면은 그냥 mass.sign이 아니라 내가 지칭한 이름인 mymass.sign 그리고 mymass.tangent, mymass.flow라는 형태로서 이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as 구문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하기 편한 주요한 내장 모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많이들 사용되는 모듈인데요. 우선 이제 랜덤 모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난수라고 불리는 랜덤한 값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는 사실 난수, 즉 랜덤 밸류를 직접적으로 생성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pseudo random number 또는 pseudo random value라고 해가지고 의사 난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난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난수의 개념은 뭐냐면은 미리 만들어진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난수를 생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의사 난수도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난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랜덤 모듈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난수를 생성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랜덤 모듈을 이제 PSV, PSV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네이밍을 시켜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as 구문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PSV에 있는 그 랜덤 모듈에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건데요. 그냥 랜덤이라고 한다면은 0에서 1.0 사이에 플로트 형태, 즉 실수 형태를 난수를 리턴을 해주고요. 유니폼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지정한 범위 3에서 5 사이에 플롯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land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인티저 값, 정수 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choi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ho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내부에서 랜덤한 선택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shuffl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리스트를 이제 섞어버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안에서 랜덤하게 뭔가를 가져오는데 초이스하고는 다르게 한 개가 아니라 K개의 랜덤 샘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제 랜덤한 값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주요 내장 모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ys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목적은 시스템의 특정 파라미터와 함수에 대한 접근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이제 sys를 이제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대표적인 좀 더 많은 사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제만 본다면은 예를 들어 당신의 시스템의 윈도우 버전이 뭔지가 궁금하다면은 sys.getWindows 버전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킨다면은 윈도우 버전과 그리고 어떤 서비스 팩이 깔려 있는지에 대해서 튜플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저작권을 문자열로 리턴을 해주고요. 버전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버전 번호 같은 것을 이제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 모듈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OS입니다. OS인데요.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사실 대표적인 운영체제죠. 근데 이제 맥을 사용하신다면 OXX 같은 것을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라든지 OSX의 버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버전은 이제 위에 시스 모드에서 가져오고,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어떤 폴더 관리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어떠한 이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턴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os.name이라는 건 이것은 변수입니다. 현재 운영체제에 대해서 정보를 리턴을 해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getCW라는 것은 현재 이 파이썬 파일이 운영되고 있는 이 코드가 진행되고 있는 폴더에 대해서 정보를 리턴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make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폴더를 생성하는 기능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다음 주차에 배울 이제 파일 처리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모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타임 모듈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d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date time now, 현재 지역의 시간과 날짜를 이제 dt라는 변수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t에 있는 연도값, 그리고 월, 그리고 날짜, 시간, 분, 초까지도 각각 다 얻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타임 모듈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모듈과 타임 모듈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은 사실 둘 다 시간과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임 모듈이 좀 특화된 부분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9시 45분이 절대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을 활용할 때 즉 일단 타이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초,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분, 이런 개념으로 뭔가 작업이 필요하실 때 타임 모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선 타임 모듈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5초간 정지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leep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5라는 입력값을 제공해 준다면은 이렇게 초단위로 입력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sleep 함수가 실행되는 순간 입력값의 초만큼 이제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몇 가지 내장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외장 모듈이란 것은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진 모듈도 외장 모듈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외장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코드가 여러 가지 펑션과 그리고 변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재사용이 가능하다면은 어떤 파일에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심플 서클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안에는 이제 3.14 간단히 그냥 파이라고 하는 3.14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디어스를 인풋으로 받는, 즉 반지름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 그리고 이제 원의 지름을 계산하는 함수,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다음번에 혹시라도 원과 관련되어진 코딩을 할 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 해 가지고, 즉 내가 만든 이 외장 모듈 파일을 하나 가져와서 사용하는 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파일을 내가 만든 파일이 지금 현재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파일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모듈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수업에서는 콜앱을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이 진행되는 중에는 새로운 파일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앱에다가 지금 세션에 어떤 파일을 추가하는 명령어로서 이 두 가지 명령어를 콜앱에다가 작성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파일 탐색기하고 비슷하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작성하셨던 그 심플 서클이라는 이 파이썬 파일을 업로드를 진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오픈을 하고 나서요. 업로드 진행 후에 파일을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로서 이 심플 서클이라는 모듈을 사용자 정의 모듈을 임포트를 해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콜앱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as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sc라고 좀 간략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레디어스 값을 sc에 있는 레디어스 인풋 함수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원의 지름과 그리고 원의 면적을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차에서 우리가 파일 처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콜앱 세션이 이제 종료되거나 하면 우리가 업로드된 파일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실 때마다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차에 파일 처리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다른 그 파이썬 그 개발 환경을 사용하신다면은 우리가 모듈을 어디다 위치를 시켜야지 자연스럽게 임포트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파일 프로그램, 즉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계시다면 그 디렉토리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심플 서클이라는 파이썬 파일이 들어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 모듈을 디렉토리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 환경 변수에 추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파이썬을 설치한 곳 라이브러리의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복사하더라도 바로 이제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콜앱이 아닌 별도의 이제 개발 환경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냥 이제 작성하시는 코드하고 같은 폴더 안에다가 외부 모듈을 같이 복사를 해두신다면은 임포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이란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함수하고 그리고 변수의 하나의 꾸러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모듈이란 것이 꼭 하나의 파일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그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을 하나의 폴더 단위로서 묶어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매스 모듈도 있겠지만은 뭐 미적분을 담당하는 모듈도 있을 거고 통계를 담당하는 모듈도 있을 건데 이런 각각의 모듈을 하나의 이제 디렉토리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모듈을 묶어가지고 패키지, 그러니까 하나의 디렉토리 차원에서 묶는 것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개의 함수 또는 변수를 묶어가지고 모듈이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가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은 이 개념 자체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란 것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함수란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모임이고, 파이썬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장 함수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자 지정 함수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근데 함수 중에서도 메소드라고 불리는 좀 특정한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스 내 멤버 함수라고 해서 다음 차시 수업에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는 좀 특수한 함수라고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주차에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함수들과 변수를 모아가지고 클래스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모듈이고, 모듈은 하나의 파이썬 파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파일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고요. 이 여러 가지 패키지 그리고 모듈을 한꺼번에 또 모은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는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 안에 패키지가 들어가고, 패키지 안에 모듈이 들어가고, 모듈 안에 함수 또는 메소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소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모호했던 이 메소드의 개념을 이제 객체 지향과 함께 다음 차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